왜 자녀에게 진심으로 말했는데 연락이 뜸해질까요? 왜 걱정되는 마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전화를 피하게 될까요? 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부담스러워할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녀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20년 후 관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동안 참았던 말이 주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몸도 안 좋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적적하다고요. 그 뒤로 아이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진심이 자녀 어깨에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공개하는 것은 15년간 가족 상담을 하며 발견한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녀와 평생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에게는 공통된 대화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심은 그대로 전하되 무게는 덜어서 말하는 기술입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좋은 의도의 말도 부담이 되고 사랑의 표현도 피하고 싶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알면 같은 내용이라도 자녀가 먼저 다가오고 싶게 만듭니다. 오늘 13분 동안 부담 대신 쉼이 되는 5가지 말을 완벽하게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자녀가 부담이 아닌 편안함을 느끼는 대화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절대 다른 곳으로 가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마법의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괜찮아. 필요하면 내가 먼저 말할게. 왜 이 말이 효과적일까요?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달 너무 빠듯하다. 약값도 밀릴 것 같고 전기요금도 걱정이야. 이 말을 들은 자녀는 즉시 부담감을 느낍니다. 지금 당장 뭔가 해줘야 하나? 얼마나 도와드려야 하지?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살만해. 필요해지면 내가 먼저 말할게. 그때는 내 일정 보고 천천히 생각하자. 이 말의 힘은 무엇입니까? 부담의 시계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자녀는 지금 당장은 괜찮구나.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때 도와드리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 어머니는 무릎 수술비가 걱정되었지만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수술 날짜 잡히면 그때 얘기하자. 내 사정도 있을 테니까. 그 아들은 즉시 안도감을 느꼈고 오히려 먼저 그때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박 대신 여유를 주는 대화법의 힘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아로 시작해서 현재 상황을 안정적으로 표현하고 필요하면 내가 먼저 말할게로 책임의 주도권을 부모가 갖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고 동시에 언제든 도움을 줄 준비를 마음속으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마법의 말입니다. 건강 문제나 몸의 변화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큰일은 아니고 내가 관리 중이야. 보통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병원에서도 나이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 말을 들은 자녀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멀리 있는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지? 걱정만 하고 있어야 하나?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큰일은 아니고 검사 예약해두고 꾸준히 걷는 중이야. 내 시간 맞으면 다음번에 같이 가자.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불안 대신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관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 아버지는 혈압이 높아져서 걱정이었지만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일은 아니야. 약도 먹고 있고 산책도 늘렸어. 다음에 병원 갈 때 같이 가줄 수 있니? 그 딸은 즉시 물론이죠. 아빠라고 답하며 오히려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표현법의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큰일은 아니고로 시작해서 심각성을 완화시킵니다. 둘째, 내가 관리 중이라고 해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셋째, 내 시간 맞으면이라고 해서 자녀의 일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걱정보다는 함께할 의지를 갖게 됩니다. 추가 팁을 드리자면 수치나 자세한 질환명은 통화 초반에 길게 말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나중에 간단히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마법의 말입니다. 외로움을 전할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목소리 들으면 참 좋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 안 했다. 너무 적적하고 외로워. 이 말을 들은 자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그런데 매일 전화드릴 수는 없는데.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요즘은 말동무가 조금 줄었네. 내 목소리 들으면 하루가 환해진다. 이 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죄책감 대신 가벼운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 목소리가 도움이 되는구나. 부담스럽지 않게 연락드려보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생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씨 어머니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서 외로웠지만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 들으면 참 좋더라. 이번 주에 10분만 통화할 수 있을까? 그 아들은 부담감 없이 물론이죠. 엄마라고 답했고 그 후로 주기적으로 짧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현명하게 전하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요구형 매일 전화회의 아닌 옵션형 이번 주에 한 번으로 말합니다. 둘째, 외롭다는 직접적 표현보다 목소리가 좋다는 긍정적 표현을 씁니다. 셋째, 구체적인 시간을 제한해서 자녀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돕습니다. 문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써보세요. 이번 주 10분 통화하면 엄마가 크게 충전될 듯. 내 되는 날 말해줘. 이런 표현은 자녀에게 부담이 아닌 기쁨을 주는 일로 다가갑니다. 핵심은 외로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법의 표현입니다. 서운함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날은 살짝 허전했어. 다음엔 함께 채우자. 보통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는 왜 늘 이런 날을 잊니? 엄마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아니? 이 말을 들은 자녀는 방어적이 됩니다. 또 시작이구나. 미안하긴 한데 뭐라고 변명해야 하지?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날은 살짝 허전했지. 그래도 내 사정이 바빴다는 거 알아. 다음엔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채우면 되지. 이 표현의 힘은 무엇입니까? 감정은 인정하되 요구는 작게 두는 것입니다. 자녀는 방어 대신 보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음엔 뭔가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감동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씨 어머니는 어버이날에 연락을 못 받았지만 며칠 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조금 허전했어. 다음엔 같이 밥 한 끼로 채우자. 언제 괜찮니? 그 아들은 즉시 엄마 죄송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서운함을 지혜롭게 표현하는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허전했다처럼 부드러운 감정어를 사용합니다. 둘째, 내 사정을 안다는 이해의 메시지를 포함시킵니다. 셋째, 다음엔이라고 해서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비교는 절대 금지입니다. 오직 우리 둘만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써보세요. 그날 조금 허전했어. 다음엔 같이 커피로 채우자. 언제 괜찮니? 이런 메시지는 자녀에게 압박이 아닌 따뜻한 초대로 전달됩니다. 기억하세요. 서운함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법의 표현입니다. 조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평소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니.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 말을 들은 자녀는 마음을 닫습니다. 또 잔소리구나. 빨리 전화를 끊고 싶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언은 잠깐 멈추고 오늘 너 얘기를 더 듣고 싶다. 원하면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얘기할게. 이 말의 마법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평가받는 느낌에서 존중받는 느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락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놀라운 변화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 아버지는 아들의 직장 문제에 대해 조언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오늘 내 얘기 모두로 듣고 싶다. 필요하면 그 다음에 아빠 의견 한 줄만. 그 아들은 1시간 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오히려 아빠 조언 듣고 싶어요라고 먼저 요청했습니다. 듣기 중심 대화법의 비결을 공개합니다. 첫째, 듣는 동안은 추임새 3개 규칙을 지킵니다. 응, 그래, 아만 사용하세요. 둘째, 조언은 끝부분에 1문장으로만 정리합니다. 셋째, 내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으로 주도권을 자녀에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찾게 됩니다.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 얘기 먼저 듣자.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내 의견은 나중에. 일단 내 마음부터. 문자로는 이렇게 써보세요. 오늘은 내 얘기 모드로 듣고 싶다. 필요하면 그 다음에 엄마 의견 한 줄. 이 작은 변화가 자녀와의 대화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관계가 더 깊어지는 3가지 비밀 기술. 지금까지 5가지 마법의 문장을 배웠습니다. 이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보너스 기술 3가지를 공개합니다. 첫째, 끝을 여는 마무리입니다. 대화를 끝낼 때 다음엔 점심 30분만 잡자라고 구체적 약속을 제안하세요. 자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관계임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말 대신 사진 한 장입니다. 긴 문자보다 오늘 하늘이나 산책길 사진 하나가 더 큰 온기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셋째, 시간 존중 문구입니다. 지금은 바쁠 수 있으니 읽고 나중에 답해라는 한 줄이 부담을 급격히 줄여줍니다. 이 3가지만 추가해도 자녀와의 관계가 한층 더 편안해집니다. 이제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대화 템플릿을 드리겠습니다. 통화 시작. 엄마는 요즘 잘 지내?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 필요하면 먼저 말할게. 건강 업데이트. 큰일은 아니고 다음 주 검사 예약해놨어. 내 시간 되면 다음엔 같이 가자. 외로운 표현. 내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 이번 주 10분만 통화할까? 서운함 전달. 그날은 살짝 허전했어. 다음엔 커피로 채우자. 조언 참기. 오늘은 내 얘기 먼저 듣자. 필요하면 그 다음에 내 생각 한 줄. 이 5줄만 기억해도 통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는 더 이상 전화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은 괜찮아. 필요하면 내가 먼저 말할게. 마이너스 부담 없는 도움 요청법. 둘째, 큰일은 아니고 내가 관리 중이야. 마이너스 불안 대신 계획을 보여주는 건강 소통법. 셋째, 내 목소리 들으면 참 좋다. 마이너스 죄책감 없는 외로움 표현법. 넷째, 그날은 살짝 허전했어. 다음엔 함께 채우자. 마이너스 서운함을 기회로 바꾸는 표현법. 다섯째, 내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마이너스 조언보다 경청을 우선하는 소통법. 이 5가지 말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진심은 그대로 전하되 무게는 덜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지금은 괜찮아. 필요하면 내가 먼저 말할게. 이 한 문장만으로도 자녀와의 대화가 부담에서 쉼으로 바뀔 것입니다. 6개월 후 자녀는 먼저 연락하고 더 오래 대화하고 더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의 대화가 짐이 아니라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평생 쉼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모든 부모님들의 대화가 부담이 아닌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